오케이. 자, 우리 그 모의고사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저번에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주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요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10개가 나온다고 했죠. 보통 10개면은 그래도 한 점당 22점이라고 쳤을 때 20점에서 약 한 23, 4점 정도 되겠죠. 3점짜리 문제까지 합치면. 자, 그래서 여기 파트가 점수로 따졌을 때도 그렇게 적지 않은 파트에 속해요. 적지 않은 파트에 속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요, 요 화법 작문 파트가 정답률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건 맞아. 정답 찾는 게 쉬운 거는 맞는데요, 그게 다 쉽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시간을 단축해야지 나중에 뒤에 문학이나 비문학 파트에 있는 문제들을 좀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지문을요, 그냥 평소에 비문학 읽듯이 읽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다르게 읽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느냐,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내용. 자, 그러면 이 강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 주제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이외로 주제 이외로 무엇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읽어야지 더 포인트를 잘 짚을 수 있느냐, 요거를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문부터 해서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문화해설사 땡땡땡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간판의 역할을 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조선의 궁궐에서는 건물이나 문의 이름을 나무에 새겨 처마 등에 걸어서 간판처럼 활용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현판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밖에 시문, 왕의 명령, 건물을 세운 과정 등도 현판에 기록하여 걸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수업 해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이제 뭐 비문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심도 있게 다룰 텐데, 선생님은 밑줄을 많이 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도 알겠지만, 근데 꼭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는요, 기계적으로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용과 관련 없이 이제 이 강연에서의 말하는 어떤 말하기 방법, 발표 상황에서의 말하기 방법, 또는 토론 상황에서의 말하기 방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내용과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표시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할 때요, 문장 전체를 밑줄 긋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딱 그 해당하는 그 부분에만 표시를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나가는지 한번 좀 봅시다. 자, 현판은 건물의 위상과 성격에 따라 테두리와 봉의 유무를 달리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궁궐 안 여러 건물의 위상과 가치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현판의 테두리와 봉의 유무를 달리해서 제작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다른 면을 발표 상황이니까 자료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으면서 사실은 이게 눈이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 왜? 그림이잖아. 그치? 그러면 슬쩍 스캔해봤을 때, 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테두리와 봉의 유무에 따라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하면 읽기죠. 예측하면 읽기. 자, 그래서 예측해서 봤을 때, 아, 요거 두 개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조금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 자료 제시합니다. 자, 기억 자료입니다. 이 현판은 테두리가 없는 널판 형태의 편현판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없다? 테두리가 없다. 기억 자료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락관 같이 위계가 낮은 곳에는 주로 이런 간소한 현판을 걸었습니다. 어떤 위계가 낮은, 이게 기억입니다. 자, 다음 니은 자료. 니은 자료. 지금 보시는 현판은 편현판과는 달리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는 글씨가 쓰인 바탕판 목재를 뒤틀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니은 자료에는 뭐가 있다? 테두리가 있다.
자, 그래서 테두리는 뒤틀리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이러한 현판은 대체로 편현판이 걸린 건물보다 조금 더 위계가 높은 건물. 자, 다음 세 번째 디귿자료 제시. 이번에 보시는 현판은 테두리에 봉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테두리에 봉. 장식적 요소인 봉 덕분에 화려함이 돋보이죠. 용이나 봉황, 구름 등을 봉에 조각하여 현판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도 했습니다. 봉이 있는 현판은 주로 궁궐의 정문, 임금의 집무실인 편전과 같은 중요한 곳에 걸어서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다. 위상이 가장 높은 곳이겠네. 기역, 니은, 디귿. 자, 그럼 옆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어차피 보이는 김에 세 개 다 나왔고 여기 세 개 다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겠네. 맞죠? 자, 그럼 세 개 다 찾아줍시다. 자, 기억 자료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료 1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니은 자료는 자료 2에 해당하고요. 디귿 자료는 자료 3에 해당합니다. 여기 근까지 있다, 그렇죠? 여기는 봉은 없고 테두리만 있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친절하죠. 그래도 자료 1, 2, 3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이렇게 친절하게 자료가 안 나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고 넘어가 봅시다. 현판에 글씨를 쓰는 방법은 가로로 쓰는 횡서와 세로로 쓰는 종서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횡서와 종서로 나뉜다. 자, 조선시대 당시에는 보편적인 방식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적는 우횡서 현판이 많았습니다. 우횡서 현판. 처음에 보셨던 현판의 글자가 비교적 읽기 쉬우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료 제시하고 나서 이 현판에 가장 오른쪽 글자인 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현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사라고 적혀져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기억이네. 맞죠? 자, 그러면 이 자료 1은요, 기억에도 해당하지만 뭐에도 해당해요? 리을에도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럼 이러한 글씨는 누가 썼을까요? 현판의 글씨는 서사관에 임명된 신하나 당대의 명필가 등이 주로 썼으나 임금이나 세자가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 제시하고 나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봉이 있는 현판, 아까 보여드린 봉이 있는 현판이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 제시된 자료라는 거야. 그럼 아까 제시된 자료 중에 봉이 있는 현판 뭐였습니까? 요거였다, 그쵸? 자, 그래서 미음 자료 역시 뭐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이것은 창덕궁 양화당의 현판입니다. 창덕궁 영건도 가미교에 따르면 이 현판의 글씨는 조선의 23대 왕 순조가 쓴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궁궐 현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도 현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다음에 궁궐을 방문하게 되면은 쭉 나온다, 그쵸? 자, 우리가 보통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는 마지막 문단 별로 이제 신경 안 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단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요, 요 문장의 마지막 부분 있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떤 말로 끝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보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중에게 당부한다, 또는 청중에게 다시 한번 뭐 감사 인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도 조금 살펴봐줘야 됩니다. 근데 뭐 특별한 내용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살펴보는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독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발표문과 관련해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표시해주세요. 요 물음표. 자, 강연 상황에서 하는 이 질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그렇지. 관심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용도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대답을 기다리는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까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자, 위 강형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다. 그치? 도입 후에 질문을 하여서 무엇을 유발한다?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자, 다음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이렇게 자료 딱 찾아 놓으면 풀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볼게요. 궁궐에서 주로 위계가 낮은 곳에 걸리는 간소한 형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역의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자, 지금 한번 같이 봅시다. 위계가 낮은 곳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 자료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위계가 낮은, 맞죠? 자, 그러면 1번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치? 자, 다음 2번 문제. 현판의 바닥판 목재를 뒤틀리지 않게 해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자료 2번을 사용하였다. 자, 바닥판 목재를 뒤틀리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뭐에 해당하느냐? 여기 니은 자료의 테두리에 해당합니다. 테두리에 해당해요. 여기 나와있죠. 바닥판 목재를 뒤틀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2번 보기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다음 3번 보기. 현판의 테두리에 더해진 장식적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디귿에 활용하였다. 디귿의 자료 3을 활용하였다. 자, 장식적 요소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봉을 말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3번 보기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쵸? 자, 다음 4번 보기. 우횡서 방식으로 쓰인 현판을 설명하기 위해 리을의 자료 1을 사용하였다. 자, 지금 여기 리을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 4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5번 보기 한번 볼게요. 임금의 임명을 받은 신하가 현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음의 자료 3을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미음 그리고 자료 3은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임금의 임명을 받은 신하가 쓴 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순조가 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쓴 겁니다. 맞죠? 그럼 이게 틀린 보기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강연 내용을 참고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가 나오면 보기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연에서 현판에 세로로 글씨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현판을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 박물관 자료집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기에서요 내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 바로 뭐냐? 세로로 글씨, 이거 글 내용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발표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자료를 궁금해하고 있어.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박물관 자료집을 찾아봐야 됐다라고 하면서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봅니다. 자, 지금 이 보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겁니다. 학생 1. 자, 다음 학생 2번. 우리 현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뿌듯해 표시. 이 발표를 보고 난 이후의 학생의 반응이잖아. 그치? 발표를 듣고 난 이후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감정을 남겼습니다. 맞죠? 자, 난 봉이 있는 현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검색해 봐야겠어. 요것도 뭐에 해당합니까? 추가 자료 찾아봄에 해당합니다. 추가 자료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 자, 다음 세 번째. 건물의 이름만 현판으로 새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지식입니다. 이 발표를 듣기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시몬과 왕의 명령도 현판에 적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이거는 뭐냐? 새롭게 알게 된 지식입니다. 자, 다음.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아쉬웠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만족 X. 그냥 대화하는 내용 같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학생 1은 강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1 강연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 궁금증 제시하고 있네. 맞죠?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다음 학생 2는요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관련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 어디에 있습니까? 뿌듯해 있네. 맞죠? 자, 맞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학생 3은 강연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 맞죠? 자, 다음 4번 보기 학생 1과 학생 2는 강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탐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1, 2는 추가 자료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쵸? 지금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다음 학생 1과 학생 3은요 자신의 배경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학생 1, 3 중에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수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학생 3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에다가요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수정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 3번밖에 없습니다. 학생 1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른 강연에 나오는 다른 내용을 제시하기는 했어. 다른 내용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게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배경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결강 4번 문제. 자, 가는 심리당구 동아리 학생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초고입니다. 자, 초고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처음 쓴 원고라는 뜻입니다. 처음 쓴 원고. 그러면 이 처음 쓴 원고에서 이 원고 내용을 고치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퇴고라고 합니다. 퇴고라고 하는 건 이제 원고를 고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초고이다 라고 하는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작문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하면서요 그 주장하는 글쓰기 뭐 이런 거 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 바로 작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작문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글 내용에 반영된 것을 찾습니다.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 가에는 대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대화를 쭉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나중에 글로 쓸 거야. 그러면 글로 쓰는 와중에 어떤 내용은 반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내가 읽으면서 체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 중에 또래 압력에 대해 교지에 글을 쓰기로 한 거 기억나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이야기해보자.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이 많을 테니 또래 압력의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이 문제 여기 위에 있는 4번의 7번 요 문제를 읽으면서 나는 여기에 있는 대화 내용이 글로 쓰인다는 걸 어차피 알아. 맞죠? 문제에 나왔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어떤 글 내용을 쓰는데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 하고 나서요 그 뒤에 뭐까지 봐야 되냐면요 그래 라고 하는 긍정적 반응까지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글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 아니야. 맞죠? 뭐 물론 뒤에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 이거 여러분 지금도 읽어봤겠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 맞아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라서 그렇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요 중간에 한번 틀어가지고 누가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른 의견 제시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표시를 하면서 좀 읽어줘야겠지. 읽다가 누가 반대해가지고 넣지 말자 하면 뭐 해야 돼? 얘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지금 그래라고 대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래 압력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언급하면 좋겠어. 자, 청소년기에 두드러난다는 특징. 요거 글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좋아. 또래 압력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자는 거네. 또래 압력의 기능도 다루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또래 압력의 뭐 기능도 나올 건가 봐. 자, 그래서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 또래 압력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성하면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대. 자, 그래서 맞아. 나도 봤는데 긍정적인 또래 압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문제 행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 자, 그리고 내가 읽은 책에서는 또래 압력이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문화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학생 1이 또래 압력이 청소년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요거 표시. 자, 이거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이런 화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학생 2, 3의 의견을 요약 정리해서 되물음하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장문이다 보니까 그 화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기로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화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학생 1의 태도로 이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지금 학생 1의 태도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학생 2, 3의 의견. 앞에 나왔던 요 의견을요. 본인이 요약한 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래서 지금 너네 둘이 말한 게 이걸 말하는 거지. 청소년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맞아. 또래 압력의 기능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자, 지금 기능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 기능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또래 압력이 청소년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될 것 같아. 학생 3이. 자, 그러니까 학생 2가 얘기합니다.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한 건강 캠페인 밑줄. 이 같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얻었던 사례가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례에 비문학 읽으면서 밑줄 긋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례 이런 것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어떤 사례는 글에 반영될 거고 어떤 사례는 글에 반영이 안 될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건강 캠페인 같은 것을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이제 반응을 얻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건강 캠페인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누리 소통망에서 진행하는 다회용 포장용기 사용. 두 번째.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잖아. 그걸 보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회용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 자, 다음. 나도 비슷한 기사를 봤어. 그리고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도 추가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면 친구들 사이에서 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잖아. 그것도 긍정적인 또래 압력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요. 그래. 너희들 의견 반영해서 초고를 써볼게. 너희는 내일까지 참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줘. 다음 시간에는 초고를 함께 검토해보자. 자, 보내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학생 1이 뭘 한 거냐? 학생 2랑 3 보고 역할을 정해준 겁니다. 무엇을 할지. 해야 할 임무를 준 거죠. 임무. 과제를 준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이게 뭡니까? 다음번 모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모임에 무엇을 할 건지 검토할 거래. 그러니까 다음번 만남에 무엇을 할 건지까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나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래 압력이란 또래 친구들 사이에 사회적 압력을 말한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개념이죠. 정리. 자,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 여기에 지금 나왔네. 맞죠? 자, 이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 형성된 분위기나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래요. 자, 청소년기는 어른이 아닌 또래 친구들에게서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향. 자, 그래서 다른 연령에 비해 또래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대요. 지금 아까 대화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것 지금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지도보다 또래 친구들의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학생 자치 법정과 같이 또래 압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행동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래 압력은 청소년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래 압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행동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부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예를 들어라고 해서 사례 나올 겁니다. 자, 사례 첫 번째 뭐 나옵니까? 다회용 포장 용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엥 하나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대화 내용에서 첫 번째 사례가 다회용 포장 용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한 건강 캠페인. 요거 지금 글 내용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맞죠? 읽는 순간 엥 해야 돼. 아까 대화했던 내용이랑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라가 봐. 내가 어차피 표시해놨을 거니까. 비교해봐. 없네? 체크해놔. 근데 사실 뒤에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이런 거야.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달라졌잖아. 맞지? 자, 다음 두 번째. 다회용 포장 용기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는 또래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음식을 포장해 갈 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이제 모습을 자신의 누리 소통망에 이제 게시물로 올리는 청소년이 늘어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이거 아까 대화 내용에 나왔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활동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네. 뭐 있는데요? 멘토 멘티 학습 활동. 자, 요것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거 아까 대화 내용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그치? 안 나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학생들의 긍정적 학교 생활을 이끄는 또래 압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은 건강한 청소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물 상황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밑줄 표시는요, 진짜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고 풀 때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법 작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현우야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대화 참여자의 다음 시간에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대화 참여자에게 다음 시간에 활동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 밑에 나왔었다, 그치? 맞는 말이 됩니다. 어디에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화 내용의 맨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해가지고 나왔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4번에 1번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1번이 되겠네, 맞죠? 자, 다음 대화 참여자의 발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글 쫙 읽어봤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한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다, 그치? 자,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화 참여자의 발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어떤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투의 말이 나와야지 그게 바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절충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의견을 절충해라고 했으니까 학생 1 말고 학생 2와 3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고요. 그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 가장 중간 지점인 어떤 지점의 의견을 제시해야지만 새로운 대안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충해서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 주제에 어긋나는 대화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5번 보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은 1번. 자, 다음 5번.
A와 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여기 있는 거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조사해 봤더니 또래 압력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문제 행동을 개선한다. 뭐 쭉 해서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다음 B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학생 2, 3, 2, 3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그럼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학생 1이 없네요. 맞죠? 자, 볼게요.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가서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에 추가적인 거야.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약간 꼼수 같은 걸 좀 써본다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학생 2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인 다음에 맞죠? 자, 그럼 이 대화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2의 대화는 요거 학생 3 다음에 나오는 요거 하나에만 해당하겠네. 맞죠? 자, 그럼 이 박스가 쭉 커지거나 길어져도 무조건 이 대사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뭐만 읽어보면 돼. 요거만 읽어보면 돼. 자, 그래서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그러면 뭐 덧붙이고 있느냐? 자, 맞아. 나도 봤는데 긍정적인 또래 압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문제 행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도 해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자, 내가 조사해보니 또래 압력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면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해 하고 해서 자,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하고 나서 뒤에 뭐도 나왔어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해 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발언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 덧붙이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A에서 볼게요. 학생 3은요 학생 2가 발언한 내용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계점을 지적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여기에 뭐 더 이제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지금 얘기한 내용은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내용이 부족해 라고 하는 게 바로 한계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A 답에서 그런 건 안 나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X. 자, 다음 5번 3번 볼게요.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을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 볼게요. 학생 2는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을 수용하여 지금 자신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겠지. 왜?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을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내용일 텐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더 좋아서 자신의 의견을 바꾼 걸 말하는 거야. 반대였다 찬성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A라는 의견 냈다가 B라는 의견으로 바꾼다든지. 그런데 지금 생각을 바꾼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발언한 내용을 재진술한 후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진술한 후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 3은 여기에 있네. 맞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요 학생 2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학생 3이 마치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은 이런 거라는 거지 라고 재진술한 다음에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줘야지 4번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 없다. 그치?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다음은 학생이 가의 대화 내용과 자신의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E가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야. 그쵸?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의 개념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 대화 내용에서 저게 나왔었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맞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떠올린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개념을 찾아서 적어줘야겠어. 자, 그러면 개념을 찾아서 적어줘야겠어 하고 나서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에 개념 나와 있네. 그래. 맞죠? 자, 그러면 요거 맞는 보기 되겠죠. A 맞는 보기. 자, 다음 또래 압력의 특징을 언급한다. 자, 특징을 언급하면서요 뭘 얘기하자? 청소년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성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이 아닌 또래 친구들에게 행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 반영되어 있다. 그쵸? 2번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래 압력의 기능 문제행동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저기 뭐냐,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례. 자, 다음 사례. 또래 압력과 학교 밖의 청소년 문화. 자, 그래서 다룰 내용을 선별해야겠어. 자, 지금 선별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래 압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예시들 내용 있죠. 예시들 내용 중에서요 건강 캠페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회용 포장용기 나왔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건강 캠페인은 사용 안 됐고요. 다회용 포장용기만 사용됐다. 그치? 자,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선별해야겠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또래 압력과 학교 안의 청소년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례를 추가로 제시해야겠어. 다른 사례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에 멘토 멘티 학습 활동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5번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잠깐만, 실수했다.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정답이 2번이거든요. B입니다. B.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의 특징을 언급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요 어떤 부분이 틀린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또래 압력의 특징을 언급하자라고 되어 있는 이 대화를 보면요 또래 압력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미안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거 맞죠? 자, 청소년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해야겠어 라고 하는 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여기 표시했던 청소년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어른이 아닌 또래 친구들에게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청소년기의 특징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또래 압력의 기능 해가지고 문제행동 개선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사례를 바탕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뭘 제시했다?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죠. 자, 다음. 이게 지금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어쩐지.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여기 있습니다. 2번 보기. 그래,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보기가 정답이 맞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이 청소년기의 특성은 맞아요. 특성은 맞는데요.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요. 연령별로 유형화하려는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령별로 유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살 때는 뭐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살 때는 뭐뭐 하고요.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 내용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번 보기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다음 7번 보기 볼게요. 자, 보기 나는요. 기억을 붙여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반영된 수정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가는 것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장, 요 기억 문장이요. 뒤에 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반영된 내용 또는 이제 담겨있는 의도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반영했길래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봐야겠다. 그쵸?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이 개인의 노력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열해야겠군. 자,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노력 나와 있지 않고요,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다음 또래 압력이 우리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요. 우리 학교 사례를 나열해야 되겠군. 자,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사례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기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다음 자, 또래 압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추가하고요. 자, 그 다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가지고 또래 압력의 효과를 강조해야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또래 압력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요, 청소년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비유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 보기 일단 기본적으로 비유적 표현은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른 걸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기에는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기는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또래 압력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여 주체적. 자,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또래 압력의 의의를 부각해야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유적 표현 마찬가지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5번 보기. 또래 압력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려면 청소년의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 그 다음에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를 위한 학교 안팎의 지원책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8번부터 10번까지 또 작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학생이 작성한 초고래요. 자, 그러면 상황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이 글을 쓰려고 하는 거냐? 첫 번째, 영화물계 제설제 사용 문제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여, 자, 그러니까 영화물계 제설제라고 합니다. 글을 작성하여 지역신문에 기고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글쓰기 상황 한번 볼게요. 초고.
겨울이 되면 도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기 위해 제설제가 뿌려지는데 이때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등의 염화물계 제설제가 주로 사용된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염화물계 제설제의 성분이 토양에 축적되면 가로수가 말라 죽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이상기후로 폭설이 내리는 날이 늘어나면서 제설제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한답니다. 자, 그리고 염화물계 제설제 성분이 토양에 축적, 문제가 발생, 하천으로 유입, 생태계 악영향.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대요. 자, 지금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맞죠? 첫째, 빗자루나 삽으로 눈을 치우는 방식에 제설이 잘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뭐 첫째 동그라미든 세모든 표시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찾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골목길이나 건물 앞 등 눈을 치우는 방식의 제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제설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둘째, 제설제의 적절한 사용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설제를 많이 뿌릴수록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제설제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자, 다음 셋째, 기존 도료가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설이 어렵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의 여유폭이 충분치 않아서 중장비에 의한 제설 작업이 어렵고 다른 제설 방식을 고려할 설비도 부족하여 제설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로 해가지고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제설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선 골목길이나 건물 앞처럼 빗자루나 삽으로 눈을 치울 수 있는 곳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자, 다음 두 번째, 또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지자체에서는 적설량이나 기온 등의 상황을 고려한 제설제의 적절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자, 다음 세 번째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도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쌤이 뭘 표시할 거냐면 첫 번째 지역 주민들, 자, 다음 두 번째 지자체, 세 번째 뭡니까?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결 방안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개인적 차원입니다.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이게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차원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 그래서 지자체, 공동체죠. 자, 그 다음 정부, 이것도 국가 공동체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 이렇게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학생이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상반된 견해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되는 견해야. 그런데 그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있지 않고요. 뭐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 지금 제설제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까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글의 문단 구조를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면 돼요. 자, 다음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자, 지금 출처 밝히는 부분 있습니까? 없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생소한 용어의 어원을 밝혀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라고 하면요, 어떤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 방안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문 상황이든 발표 상황이든 이런 상황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뭐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질문 있죠. 이 질문을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 나서 지금 뭐 한 거야? 밑에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치?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A를 작성한 거래요. A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이 A는요, 뭐 다음에 나와야 됩니까? 해결 방안 다음에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폭설이 내리면 제설 효과가 좋은 제설제 사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체크. 제설제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제설제를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양만큼 사용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글 전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설제를 사용하자, 사용하지 말자, 사용하지 말자였어. 그런데 제설제 사용이 필요한 상황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정한 양만큼 사용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조언이 있어서요 A를 작성했을 테니까 이 지금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보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조언을 받았을까 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1번 보기 한번 봅시다. 아, 신속함이 아니죠. 자, 5번 보기 봅시다. 자, 제설제 사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한 뒤 제설제의 적절한 사용을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이제 글을 마무리하자. 자, 지금 5번 보기에 적절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위에는 적정한 양만큼 사용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제설제 사용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현실 여기에 담겨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 보기는 5번 보기가 되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 문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뭐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매체 자료의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학년에 2학년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 도표 자료의 특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기르 그래프, 그다음 막대 그래프 또는 이제 표 그래프 뭐 이렇게 아주 표의 특징, 그래프의 특징 막 이런 거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혹시? 작년 1학기 때 했는데. 자,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을 살짝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원그래프는 무엇을 잘 보기 위해서 쓰는 자료냐? 비율입니다. 자, 다음 요게요 뭐냐면 그래프인데 두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거든. 여기에는 무게, 여기에는 연도, 맞죠? 자, 그래서요 막대 그래프와 함께 동시에 요렇게 해가지고 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무엇을 잘 보기 위함일까요? 무엇을 잘 하기 위함일까요? 라고 하면은 비교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치의 비교를 잘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냐? 차이 또는 변화의 추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의 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화되는 양상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양상. 그래서 그것을 잘 보기 위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자료 1가를 활용하여 제설제 사용량 변화 추이를 최근 들어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맞는 말이 되겠다. 그쵸? 자, 이것도 연도마다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자료 2번. 자료 2번을 활용하여 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제설 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빗자루나 삽을 활용해 눈을 치우는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해야겠어. 자, 그럼 여기 신문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쵸? 자, 신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동절기 제설 종합 대책의 시행에 들어갔답니다. 자, 그래서 땡땡씨는 최근 제설 취약 구간 13곳에 센서로 작동하는 도로 열선을 설치했답니다. 땡땡씨가요, 도로 열선을 설치했답니다. 제설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제설을 하는 효과가 기대된답니다. 또한 땡땡씨는 지역 주민들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가지고 골목길 눈쓰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이 지자체의 노력, 해결 방안. 자, 다음 요거는 뭐냐? 지역 주민들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 지금 이게 다 기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2를 활용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제설 활동을,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빗자루나 삽을 활용해 눈을 치우는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자료 3을 활용하여 제설제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설제의 적정한 사용량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요, 두 가지가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두 가지 중에 뭐가 틀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설제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시민들의 인식 부족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적절하려면. 자, 자료 3에 있는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볼게요. 영화물계 제설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도로가 손상되고 자동차나 철제 구조물이 부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설제가 뿌려진 후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차량 하부 등도 살수 정비로 세척해야 됩니다. 자, 제설기계 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중앙통일의 주변과 갓길 등을 넓혀서 도로의 연료폭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에는 뭐만 담겨 있습니까? 이 전문가가요, 그래서 제설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 부족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 좀 오래 걸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